사건의 이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이 그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진술서 쓰신 내용하고 검찰의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이제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핵심인 것 같아서요. 대체 그렇게 말하는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증언도 그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사야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치 비평과 행동 정치비행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본인이 검찰의 표적이 되어 수사를 받는데도 검찰과 한몸이 되어 검찰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수준 미달의 기자들을 앞에 두고도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권력감시의 사명감은커녕 권력의 기생에서 자신들의 언론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언론과 그 기자들, 어서 국민의 이름으로 참 교육시킬 날이 왔으면 합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신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에 대해 이번 고발이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으니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루 사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우리 기술 주가 조작을 거론하자 갑자기 요란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런 반응을 보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의 사실이 없다면 김건희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고소를 하면 될 문제를 윤석열과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고발을 진행하며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꼴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순방 관련해서는 장경태 의원을 고발하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는 대통령실을 보며 김건희와 관련된 사안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걸 보니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를 알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윤석열이 나를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김건희를 공격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눈에 국민은 보이지 않고 김건희만 보인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작 대통령은 김건희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괴이하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차 검찰 출석을 계기로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고발인 조사는 물론이고 참고인 자격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시민보 기자 그리고 김건희, 이를 최초로 법정에서 밝힌 송윤상 검사, 김민석 검사를 다 불러 소환조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주당도 주가 조작, 허위 학력, 논문 표절을 한데 묶은 김건희 특검을 즉각 발의하길 바랍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성 의원들과의 연쇄 오찬에는 국민의힘 여성의원 총 21명이 2번에 걸쳐 모두 참석했는데 김건희가 단독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전해집니다. 윤석열 부부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린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년 총선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부르는 의도는 뻔해 보인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최근 만나는 의원들 중에는 여당 내 주류에서 벗어난 초선 여성 의원들이 많다며 윤석열이 직접 김기현을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참석한 의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김건희도 여성 의원들과의 첫 인사로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는데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허수아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 그 많은 논란을 무릅쓰면서 유승민, 나경원을 주저앉혔는데요. 김기현과 안철수가 지지율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윤석열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경원의 당대표 출마 포기 선언 이후에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과 윤핵 간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김건희의 여성 의원 연쇄 오찬 일정도 당내의 분위기를 다잡고 김기현 당대표 만들기에 대한 협조의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심을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불행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